제가 4개월 전에 경찰 공무원의 현실적인 장점 7가지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후로 경찰 공무원의 장점을 더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 경찰입니다. 제 앞의 영상들을 보시고 경찰 해 마라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경찰의 단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외군부서와 내군부서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장단점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외군부서의 경우 내군부서에 비해 대체로 초과 근무 수당이 많고 특진 티오가 많으며 근무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자유도와 재량권이 큽니다. 반면 내군부서의 경우는 외군부서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서 소위 말하는 칼퇴가 가능하고 범인 검거 등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가 없으며 경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중간 간부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죠. 따라서 외군부서와 내군부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경들이 내군부서를 많이 선호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 중에도 내군부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군부서와 내군부서 간 인사이동도 자유로운 편이라 일단 근무해보고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적성에 맞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경찰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외군부서의 숫자와 인원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큰 장점입니다. 경찰에 은근히 부동산, 주식 부자가 많은 거 아세요? 제 눈으로도 여러 명 봤어요. 서초동, 개포동, 잠실 이런데 건물 갖고 있고 수도권에 딱 몇천 평씩 가진 경찰관들이 수두룩해요. 주식만 10억씩 굴리는 경찰관도 봤고 경매를 통해 상가를 여러 채 소유한 경찰관도 봤죠.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보, 보안, 외사, 수사, 지역경찰 등등 외군부서와 수사부서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경찰이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지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지역 유지들, 기관장들,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업가들을 만나요. 그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재력과 권력을 얻게 된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맥이 생기니 백도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재택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줍니다. 특히 수사부서에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받기가 수월한데요. 경찰서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 근처에 가면 행정사 사무실을 많이 보실 수 있죠. 저도 물론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행정사가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뭐든 블루오션을 찾아서 머리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경찰 선배님들 중에는 퇴직 후에 부산항에서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와 체류 자격 관련 행정 서류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면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는다거나 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실무적으로 훨씬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찾으러 가면 아는 경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해보지 않은 행정경찰은 일반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나 수사 절차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수사를 오래 한 경험 많은 경찰관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저도 수사를 17년 정도 했는데 부모님, 형제, 친척들, 동창생들, 지인들까지 사건 사고에 얽혀서
조언을 구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찰이 되시면 꼭 수사를 하시기를 강추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같은 경찰 또는 공무원과 결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공무원만 돼도 연봉이나 연금 면에서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진짜요. 특히 남성분들은 여선생님들하고 결혼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찰관이란 직업이 현실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배드민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죠. 그리고 그 체육관 안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드민턴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동네 배드민턴 클럽에 가보면 유독 선생님들이 많아요. 어떤 클럽은 회원의 거의 반이 선생님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까워지는데 스포츠를 같이 즐기는 것만한 게 없잖아요. 같은 클럽에서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소속감과 동료애가 생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먼저 가까워지면 직업에 대한 편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실제로 선생님과 사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과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동네 배드민턴 클럽부터 검색해보세요. 보통 젊을 땐 동창회 잘 안 나가죠. 그런데 나이가 50 정도 되면 슬슬 동창회에 관심이 생겨요. 왜냐면 그때가 동창 부모님들의 부고 소식도 간혹 들려오고 자녀들 결혼도 준비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와야 되는데 보통 첫 질문이 너 뭐하고 먹고 사니? 이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50이 넘어가면 이미 퇴직한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동창회에 안 나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이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죠. 연금을 떠나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사실, 그리고 65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오면 진짜 굶어 죽는 노인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최소한 공무원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경찰은 야간 근무와 당직이 있지만 역으로 그 점을 잘 활용하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불가능한 해외여행, 독특한 취미생활, 재테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되면 모두 한 번은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을 예로 들면 사교대 근무를 할 경우 근무 체계가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반복이 되죠. 보세요. 근무가 2번 돌았는데 8일 중에 하루를 통으로 노는 날이 무려 4일이에요. 중간에 주간, 야간, 휴가 이틀만 내면 무려 6일 연휴가 되는 거죠. 6일이면 웬만한 동남아 해외여행은 충분히 하고도 남죠. 게다가 휴가를 내지 않아도 4일마다 이틀을 쉬기 때문에 평일날 멀리 가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1박 2일 지리산 종주, 제주도 여행 등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부동산이나 경매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보를 얻으면 바로 다음날 아침 평일에 남들 근무할 때 부동산 임장을 직접 가는 거예요. 경매서를 작성해서 법원 입찰도 하고 그 모든 게 따로 연가를 내지 않아도 다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은 공무원이 아닌 경찰 공무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당장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마구 솟구치지 않나요? 오늘의 결론. 제가 경찰 조직문화 그지 같다고 많이 말하지만 경찰이 일반 공무원보다 나은 점도 많다.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